지금부터 JDC 의료산업처에서 준비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JDC 의료산업처장 김기영입니다. 바쁘실 때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하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션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 5분이고요. 한 분당 약 한 15분 내지 10분 정도 그 정도 발표 시간이 하고 그 다음에 약 한 15분 정도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세션은 한 90분 되는데 실제 발표하다 보면 좀 지연될 수 있으니까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따로 이제 그 질의를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발표는 국문으로 할 겁니다.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통역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세션에 발표해 주실 분들을 발표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에 기조 연설을 해주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호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보건경영 및 정책 전문가시고요. 올해 초까지 보건의료 학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의 위원이시고요. 저희 의료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 헬스케어타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해서 사업의 전략 방향에 대해 발표를 좀 해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의 오종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오 본부장님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발전 컨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위한 2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학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서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마이스 분야 전문가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코트라, 특별자치도 자문 많이 맡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 헬스케어타운 내에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컨텐츠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마이스와 의료관광 연계라는 주제로 발표 주제입니다. 다음은 힐리언스 섬마을 송인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이제 헬스케어, 또 웰리스, 의료관광 항로화 서비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송 대표님이 직접 하신 힐리언스 섬마을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관심들을 비즈니스 사업으로 모델 접목시켜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치유센터라는 걸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헬스케어타운의 가능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과의 신은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규 교수님은 이제 국내 의료산업 분야의 보건의료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술 정책 및 민간기업 영역에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제의료교육과 의료서비스 허브로서의 제주라는 주제로 의료교육 관련 발전 방향의 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세션의 진행을 맡으실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JDC의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JDC의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사님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이사님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방금 소개받은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저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기관들끼리 같이 하는 모임에서는 그냥 길어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 뭐 개발센터 또 국제센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약칭으로 영어로 해서 JDC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DC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타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현재 지금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어디까지 와 있는 점검도 해보고 향후 어떻게 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발전시켜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1차적인 그 혜택을 보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가지고 오늘 그 자리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밖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굉장히 날씨 좋은 부분을 이 안에도 그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잠시 옆에 사람들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사람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 악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주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헬스케어 타운을 제가 뭐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헬스케어 타운은 우리 JDC의 핵심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그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제주는 우리가 특징을 했을 때 환경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정말 건강 장수의 섬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건강 장수의 섬을 제대로 살릴 수 있으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뭘까 이렇게 이제 구상하던 된 중에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된 거고요. 저희 헬스케어 타운에는 세 가지 그 기능이 모아져 있는 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단지 기능은 지금 실제 그 어떤 그 환자들이라든가 어떤 그 하고 있는 부분의 치료의 목적의 어떤 의료 관련된 그 메디컬 단지. 또 두 번째는 이제 웰니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뭐 이상이 있지 않지만 내 건강을 체크하면서 더 나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웰니스에서 치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치유와 관련된 단지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우리 의료산업의 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R&D 단지 등으로 지금 꾸며져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47만 평 규모로 해서 약 1조 5천억이 투입이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 중국의 상해시 공기업인 녹지그룹이 저희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는 아마 녹지국제병원이 지금 개원을 지금 할 예정으로 저희와 함께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경쟁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스케어 타운도 정말 어떻게 되면 이 고급 의료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모토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선점하는 부분에서 경쟁은 좀 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을 이루어서 좀 다른 각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저희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더욱더 효율성 있고 향상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좀 점검을 하고요. 향후에 우리의 그 지속 가능한 제주 헬스케어 타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좀 빛내주기 위해서 주로 멀리서 와주신 또 많은데요. 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전체 발표를 5분이 해주시는데요. 모든 부분들이 발표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다 한 분씩 모셔서 듣는 이후에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앞자리에 모셔서 그렇게 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대학교의 그 이기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그 키노 스피커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하고 인연이 닿은 거는 이제 그 영리법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헬스케어 타운이 결국은 이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이제 뭔가 이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과 다른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제주가 미래의 그 산업적인 또는 그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이 헬스케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전체의 이
헬스케어 프로젝트 안에 헬스타운이 이제 속해 있고 이 성공 여부가 사실은 앞으로 제주의 이 핵심 산업 육성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뭐 제 판단에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중요성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과 다른 이제 그 특별 도시로서 그 국제 자유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국제 자유도시의 그 핵심 산업 육성의 가장 기반이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 이건 이제 이 대한민국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이 제주가 비교적인 그 비교 우위에 있고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논의 끝에 또는 고심 끝에 이제 마련한 산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제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JDC가 뭐 그 제주의 발전 방향하고 이제 결부해서 여러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영어 교육 도시라든지 이 헬스케어 타운이 이 4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진행이 되었다는 걸 이제 앞에서 그 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뭐 기본 계획은 뭐 이렇게 지금 멜리스 메디컬 뭐 R&D 파크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이 계획이 이제 구체화돼 있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제시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명확치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그 실질에 맞도록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게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2009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녹지그룹, 이 중국의 그 녹지그룹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곧 녹지국제병원은 이제 곧 이 말이 많았던 건 결국 이게 영리법인이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경제자유구역, 그 다른 영역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이제 그 외자 기업으로서 병원을 영리로 할 수 있는, 영리 기업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립된 그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그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 곧 이제 오픈할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사실은 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국제병원이 이 제도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또 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뭐 나름대로 장담하건데 아마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녹지국제병원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거고 그걸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던 분들도 우리가 왜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원래 태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병원, 이 녹지국제병원의 그 위상이라든지 기능이 사실은 이 자체로 가지고 우리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제주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녹지국제병원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헬스케어 타운이 제대로의 뭔가 모습을 갖춰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영향 자체가 미미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과 관련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타운 전체적인 면적만 해도 뭐 제가 오전에 잠깐 들었지만 20만 평이 좀 넘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이미 이제 그 녹지 그룹에 의해서 이제 뭔가 디벨롭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반이 이제 헬스케어 타운의 이제 그 기능을 갖도록 뭐 부지는 마련돼 있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의료 서비스를 누가 그걸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게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계획에 비해서 아직도 이 헬스케어 타운의 어떤 그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녹지구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경제자유구역을 따른 예컨대 이제 그 인천의 송도라든지 부산에 있는 부산 김해 아니 부산 그 진해 그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은 제주하고 똑같이 이제 그 외자 기업의 그 영리법인 병원이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그걸 투자 유치를 시켰고요. 다른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전혀 지금 그 성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굉장히 또는 JDC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거라도 하나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뭐 그 일정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는 거는 뭐 정주 시설, 예컨대 무슨 뭐 콘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디벨롭이 다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헬스케어 타운인데 헬스케어 관련 시설은 아직도 태반이 지금 거의 계획 중이거나 또는 계획조차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헬스케어 타운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의문에 대하면서 우리가 장래에 그 헬스케어 타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그 그림을 사실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한다 또는 그걸 집행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제도적으로 예컨대 그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떤 상응하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리법인 그 이슈 때문에 막혀버렸고 그래서 국내의 민간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특별한 이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 자체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헬스케어 타운의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나 또는 기능에 맞도록 우리 이게 제대로 될 거냐 하는 건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하는 기본적인 물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하면 이게 한두 개 의료기관을 유치해서 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뭐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클러스터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이 엔티티들 또는 기업들 또는 병원들이 집적이 돼서 서로 이 시너지가 있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다 어떤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뤄놓은 걸 보면 지금은 이렇다게 클러스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중간에 뭐 R&D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의료 서비스도 있고 뭐 웰리스니 뭐 그다음에 휴양 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뭉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가 커서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오고 국내 다른 부분에 있는 환자들도 올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가 회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클러스터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거냐. 근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굉장히 스트롱한 하나의 병원,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죠. 클리브랜드 병원이라든지 무슨 뭐 그 주요한 병원들, 메이오 병원들 보면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냥 커가면서 주변에 이제 관련 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대한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독보적인 산업이 되고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주처럼 헬스케어 타운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말뚝 하나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철저히 하나하나씩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지 이게 계획 없이 또는 단편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오히려 장래적으로 보면 그게 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궤적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어떤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의료 관광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주요한 이 헬스케어 타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관광도 이게 지금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의료 관광을 진흥할 이 헬스케어 타운이 어떤 90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료 관광이 중요하니까 이거에 잘 하자는 거지, 어떻게 잘하자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의료 관광에 뭐 일반적인 의료 시설을 해가지고, 사실은 의료 관광 하는 데가 뭐 제주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만 봐도 서울 있죠, 부산 있죠, 대구 있죠, 각 지자체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에서 그러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뭔가 특색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관광 분야가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정말 의료관광의 어떤 거점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까지의 생각이 의료관광 말고도 예컨대 지역 거점, 가령 서귀포 주민들을 위한 어떤 헬스케어 타운이 서귀포에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니까 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 또는 꼭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이 안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시설하고 이제 의료관광 시설하고 또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애매하게 이 그림이 제가 이제 현황을 보여주는 거던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연계가 돼 있는 것처럼 그림은 그려놨지만, 정말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시설들 간에 연계 체계를 갖고 또는 어떤 시너지 있게 설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하는 것도, 물론 제가 그냥 단기간에 지금 제가 뭐 솔루션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제기된 이슈 중에 하나가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역 거점 병원 문제도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이 서귀포 시내 또는 제주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이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저랑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서귀포 주민들의 어떤 의료 수요, 일반적인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병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서귀포 의료원도 최근에 병원 300병 정도를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도 들어섰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인프라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 헬스케어 타운에 필요한 건가 하는 것도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단순하게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나 또는 어떤 의료 관광을 위한 또 수익 시설 외에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의료 인프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들어갈 컴포넌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종합병원 형태, 이건 제너럴 호스피탈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서귀포 의료원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서귀포 의료원의 캐파시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뭘 더 하는 건 제가 볼 때 지역 주민 수요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의료 관련 어떤 R&D라든지 또는 다른 특수병원들, 전문병원들하고 뭔가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잘하려고 하면 사실은 종합병원이 스트롱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문병원들을 서포트할 수가 있고 서로 연계되는 게 보통인데, 그런 전문병원을 그냥 전문병원만 들이게 되면 사실은 이 균형이 안 맞아서 환자 진료 발전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넓혀서 단순하게 헬스케어 타운 안에 있는 병원을 우리가 상정할 게 아니고 제주 도내에 있는 제주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서귀포 의료원과 이 헬스케어 타운 안에 있는 입주해 앞으로 들어올 의료기관들 간의 연계 체계,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주 도민의 의료 수요도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의료시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의료시설하고 경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의료시설, 중국에 있는 의료시설, 멀리 미국에 있는 의료시설하고 분명히 제주도에 있는 의료시설하고 또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제주의 특성에 또는 자원 특성, 뭐 인적 자원도 있을 거고요, 물적 자원, 자연 자원, 여러 자원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의료시설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주로 지금 뭐 JD 녹지그룹에서 보듯이 외자 기업을 주로 들여와서 뭔가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외자가 들어오는 게 이제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반 이상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반 이상의 개발자 또는 투자자를 누가 될 거냐 하는 것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거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전략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투자할 게 아니면 내국인이 이제 내국인 또는 내국인도 사실은 우리가 민간 자본이 있고 공적 자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어는 지금 민간 자본을 이 제주도에 특히 의료 서비스를 하는 자본을 들여오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 자본이라는 건 수익성을 따라서 가는데 제주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자본이 이 제주역까지 흘러올 이유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 자본이. 그게 영리법인하고 사실은 결부가 돼 있습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뭔가 회사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나마 자본 투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의료 자본이 이 헬스케어 타운에 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길은 뭐냐? 제가 볼 땐 공공자본을 들여오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정부 기조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쉽게 얘기하면 정부나 또는 지자체 소유의 병원,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적절하게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양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반 구조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의 자본을 들여와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료 서비스 투자하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실현성 있는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걸 뭐 JDC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이 공공자본을 이 헬스케어 타운에 들여오는 것도 우리가 이것도 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자본은 이 소액이 아니고 큰 단위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우리가 그냥 제주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다른 의료자원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스템을 가져서 예컨대 R&D를 한다고 하는 것도요. 기존에 있는 사실 제주대학이나 다른 큰 종합병원에 있는 이미 갖춰진 인력과 시설 장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헬스케어 타운에서 그걸 다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헬스케어 타운에 채우고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자체를 우리가 하나로 보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래야지 투자의 중복도 막을 수가 있고 뭔가 시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제주도의 전체 자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 계획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노후에 말씀드렸지만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연 발생적이 아닌 이상 뭔가 이게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장기적 리더십이 물론 지금까지 JDC에서 굉장히 뚝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경제구역, 자유구역에 비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순하게 JDC의 어떤 영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또 JDC의 경영진, 같이 어떤 협의체나 또는 지역사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제주도 전체 프로젝트로서 헬스케어 타운을 성공시키는 게 JDC의 문제가 아니라는 도민 전체의 어떤 관심사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 있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오너십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헬스케어 타운 같은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만약에 리더십이 없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돼서 이게 과연 부동산 개발을 한 건지 또는 정말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면 금방 그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이 녹지병원도요, 다른 어떤 시너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고 하면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오너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JDC와 협력해서 뭔가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케어 타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전에 문헌을 살펴보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뭐 특화된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게 미션이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타운이 이 정도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면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의료관광단지는요, 전국 어디나 있어요. 어디 가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이 리더가 또는 어떤 추진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 정도 캐치프레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비전도 비전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헬스케어 타운이 뭐 그동안은 계속 시민단 또는 시민사회 계열의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반대 아닌 반대에 부딪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너무 의료를 산업적으로만 봐서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 시민사회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헬스케어 타운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면 제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제 도민을 위해서. 제 도민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는 어떤 의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제주도민한테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를 뭐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헬스케어 타운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주도민들도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육지에 있는 국민들 이상으로 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거 하나. 그걸 헬스케어 타운이 어느 정도 채워줘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주도민의 어떤 삶의 질 또는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게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은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외자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인프라가 되고 도민들한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다가 아니고 국내 민간 자본이나 또는 국가 자본이 이 부분에 들어와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되고 또 이 고용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산업도 일으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우리가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헬스케어 타운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면서 정말 제주도 특성에 적합하고 제주도 자원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기혁 교수님께서 굉장히 헬스케어 타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많은 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시기 때문에 제가 제동을 안 걸었었는데요. 이후부터 발표하시는 분들은 10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오종희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무에서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앞으로 수요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헬스케어 타운이 좀 수용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전 국민이 이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잖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2위인데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에 그 커뮤니티 헬스 서베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그 금주, 절주, 걷기 등과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제주도가 이제 그 중앙값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흡연율이나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비만율이나 우울감 경험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낮고요. 특히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건강 수준 인지율이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주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행지로서 각광을 받지만 제주 도민 자체는 그쪽에 이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고, 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미래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성장 시대는 지나간고요. 특히 이제 상생 공존하는 협업 시대로 들어왔다고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 공존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미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어떤 우리 급성기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들이 진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질환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어떤 사전 예방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JDC가 가진 어떤 비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약하면 이제 제주도 개발 이익을 이제 환원하겠다. 그리고 특히 도민과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겠다는 좋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대인 문명학자 유발 하라리 책이 지금 유행인데 거기에 이제 호모 데우스 책에 보면 저희가 이제 질병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폭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인류가 다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미래의 목표, 인류의 목표가 하라리 측면에서 봤을 때 세 가지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멸, 그리고 행복, 신성입니다. 그 행복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저는 JDC가 굉장히 비전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타운도 당연히 이제 이 도민의 건강 행복을 실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에 맞는, 그러니까 도민이 요구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구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기호 교수님이 말씀도 했지만 투자라든지 거버넌스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접근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보시면 메디칼 존도 있고 웰리스 존도 있는데, 사실 이제 웰리스라는 표현은 아직 이제 의료용에 완전히 이제 통합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여하튼 웰리스와 통합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주도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개발한다면 제주도민들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글로벌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가 원래 헬스케어가 강한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주대학교에 이제 의과대학이 들어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렇지만 제주도에 이제 의과대학도 생겼고, 의대병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공공의료 부분들도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 어떤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아마도 전국적으로 모든 권역별로 시뮬레이션 센터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지금 그 대구하고 같이 그 시뮬레이션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 진피인데요. 이게 이제 감귤 껍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제주도에 한 800여 가지의 약용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이제 해안가의 용천수라든지 이런 로컬 푸드, 그다음에 올레길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떤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로 실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구를 만든다고 바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 성형이 시작이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강남의 신인류라고 하는 미시족이라든지 웰빙족, 투잡족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를 주도한 거고 거기에 성형외과, 미용, 피부 이런 쪽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로컬 산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로컬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국, 중국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민 의료비가 연간 한 4.5억 달러 정도 5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 Escape Fire 부제가 The Fight to Rescue American Healthcare인데요. 이게 이제 2012년도 로도프 레드포드의 선댄스 영화제의 다큐멘터리로 출품이 된 건데 저 위에 계신 분이 이제 감독이고요. 실제 그래서 밑에 계신 분은 이제 미국 통합의학의 선구자인 데이빗 웨일즈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통합의학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의료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가 이 통합의학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NIH에 보안 통합 건강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경우에 이제 이런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이 통합의학 웰리스 센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겟이 건강 및 불건강자를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4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웰리스 팀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 애리조나는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사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더 나을 게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여기 보시다시피 뭐 예술이라든지 요리 역량, 피트니스, 요가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결합을 하고 그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합의학 모델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나중에 이제 우리 발표가 되겠지만 홍천 힐리언스라든지 인제 혼론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대구시와 대구에 있는 이제 양의대, 한의대가 해서 통합의학센터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사례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독일의 이제 클리닉 프랑켄스타인이라든지 클리닉 SM 이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주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이제 이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범적인 사례로 진행이 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비디아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이게 그 의료기관이 아니고 이런 그 요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유르베다 이런 그 최신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독일 하면 온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온천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 온천이 죽은데 이런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성격 자체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의 목적의 시설을 짓고 실제 인력도 명예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직들이 와서 함으로써 이게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측면이 아니고 조금 더 힐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역민이나 환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건강관리의 기법들을 스스로 배우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별로 비용이 차별화되어 있긴 한데 지역민들이 했을 때는 지자체라든지 소속 기업에서 이제 바우처로 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환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근에 의학교육의 최고의 혁신 분야를 이 메디컬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사례를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오키나와 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과대학 그리고 의사협회 이런 쪽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런 그 미국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어떤 시설을 둠으로써 이 헬스케어 타운이 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하고 유리된 것이 아니고 지역 의료인도 포괄하는 어떤 그런 센터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에서 웰니스 프로그램하고 그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까지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정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제주시 고향이 구자읍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전국적인 대상이 있으면 최우선을 제주도 쪽으로 먼저 해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김학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10분 내로 하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 마이스 의료 관광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마이스 아시는 분도 계신데 1조 5천억 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중국도 지금 옛날 제조업 관계없이 지금 40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하이 국립 전시 컨벤센터를 짓고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싱가포르, 일본, 호주,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도 지금 경제 회복 4대 주요 산업으로 인식해가지고요. 굉장히 여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관광객이 이런 거 만듦으로써 57% 증가, 관광 수입은 64% 증가했고요. 그 이런 신규 일자리 창출도 GDP 1.25%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조르트 드 센토사 지금 람정 그 겐팅사 거기 한 건데요. 이렇게 거기서도 소비 수준 높은 마이스 관광객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이용해서 일본 관광객 모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관심 있는 게 올인올 전략, 요즘 복합 리조트, IR 이런 것들이 지금 중시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그다음에 싱가포르 메디슨 사례도 그렇고 이 의료 분야와 국제 캠퍼스 위치로 의료 관광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스 산업 현황은 지금 180만 명 2070년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은 21세기 지식산업 최고 플랫폼이고 복합산업 도시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최적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17.9%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웰니스 관광 여러분들 앞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아까 태국 같은 예도 지금 개발도상국이지만 이렇게 법률 병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계속 제가 싱가포르 간 이야기 말씀드렸기는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36만 4천 명 해외 환자 유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 한국 200만 해외 환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헝가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인구 6만인에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사람들이 다 지금 헝가리 가서 치과 여기 임플란트가 지금 사실 굉장히 보험도 안 되는 하나에 2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체제하면서 온천도 하고 승마 연계하고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게 승마라는 거 우리 아직 제도한 말인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도 사실 지금 두바이 중동 의료보건 허브 목표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두바이 가면 스키장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실 뭐 스키장 우리가 못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타운도 아까 말씀드린 다 여기저기 지금 뭐 전국에 의료 관광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서프라이즈하고 임팩트하고 뭔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경쟁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관광 시장 하는데 아까 36만 4천인데 아까 싱가포르 경우는 200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실적은 지금 사실 순위는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양적으로 지금 됐고요. 질적으로 보면은 또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큰 대형 행사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지금 마이스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마이스 분야도 지금 마이스 환경 경영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도 지금 우리 한국 아까 제주 의료 관광 굉장히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나오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제주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2017년도 목표가 동부가 웰니스 의료 관광 중심 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분도 프로젝트 하나 딴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과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에서 예산도 그렇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정책과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웰니스 25 선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 특히 제주도는 관광인데 80% 관광인데 관광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선에도 지금 우리가 그 제주 허브동산 뭐 니스프리라든지 티솔록 미주영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관광 환경 분석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경쟁력 강화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제주 사람도 부족한 게 해외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 좀 더 적극도 추진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마이스 신규 유치, 그래서 지금 로하스 박람회 8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마이스 신규 유치도 하고요. 지금 2015년도에 그 13,000명 유치했는데 국제회의, 2016년도에 이제 이게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타운이 생기면 좀 더 이제 어떤 그냥 뭐 컨벤센터가 아니라 뭔가 랜드마크로 헬스 쪽은 최고라는 걸 어떤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스타 마케팅도 좀 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특히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냥 자연 환경만 가지고 뭐 오는 걸 바라지 아니라 뭔가 이제 서울에서 앞으로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올림픽은 거기서 하지만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투어라 그러는데 마이스 참가자 지금 뭐 ICC에서 컨벤션을 하더라도 여기 헬스케어 타운 와서 건강 검진도 받고 새롭게 생긴 정말 세계적인 그 브랜드 하면은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제주 한방 의료 상품 사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신충 안반수 10대 명소 올레길 에코 혈육 마로 사실 제가 말사육성 심의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 혈육 마로 만들고 나서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가 말산업 제1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가 경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데 말산업 특구도 생겼거든요. 이렇듯이 끊임없이 경쟁력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양항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 삼다수 뭐 이렇게 듯이 해수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전 나중에 지금 ITBT 관계 사실 제일 중요한 하와이는 평균적으로 7일간 그 체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료 관광과 마이스를 관심 있게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그 양적 관광이 아니라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 관광과 마이스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류 일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숙박비도 많이 쓰고 뭐 쇼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VVIP 고객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뭐 그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번에 보니까 오커일에 뭐 스테이하고 중국 사람이 한 1,000만 원짜리 이제 상품을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이 너무나 그 저가 관광 패키지 이미지가 나빠져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중국 부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스위스 라프레리 여러분 라프레리 클리닉 이런 스타 마케팅을 하는데 찰리 채플이나 엘제베스 이런 사람들이 옴으로써 굉장히 더 알려지고 그다음에 인도도 아유르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레이디 가가 등이 와서 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정말 좋은 그 천연 자원도 많은데 중요한 건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해외 마케팅, 스타 마케팅도 하고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외국 사례만 들었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경남 한방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지금 좋은 벤치마킹 한국 사례를 제가 들고 싶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창이나 함량이나 합천 이런 걸 다 합해서 어떤 좋은 클러스터로서 만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이 좀 지금 비싼 의료 의사들 뭐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겟별로는 중국, 동남아 뭐 이런 것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의료 관광 연계 홍보, 뭐 기업 대상, 마이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 쟤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 지금 서귀포 혁신도시 내 관광 기관인데 사실 유니타르 국제 연수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국제일을 잘하려면 국제기구가 많이 한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연계도 하고 아까 시뮬레이션 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연계해서 좀 연수도 할 수 있고 연수타운 육성도 하고 의학 연수 중심지를 표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위스나 아까 싱가포르를 제가 항상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조그만 도시 국가이고 스위스도 정말 조그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데 이 참가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도에서 내리고 기차 타고 몇 시간 걸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런 근데 우리 제주도도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사실은 다보스 지금 제주 포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매체테지 하고 있지만 사실 참가비 내서 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공장이 없어도
스위스는 제네바는 세계 5대 모터쇼를 개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의료관광 생각하면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해야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네트워크는 사실 여기 코트라도 있고 마사이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사실 모여가지고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말산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좋은 패키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협업을 해야 된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균 교수님 준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10분밖에 시간을 못 드려서 다음 기회에 또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힐리엔스 썬마을의 송인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치어주시지 않으면 기업 경영 노하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많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실까봐 미리 제가 15분 타임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15분 주셨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 제주 포럼에 이 자리에 쓴 게 2014년에 우리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고 발표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또 4년 만에 다시 쓰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이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에 계신 우리 전문가 분들의 발표도 제가 관심 있게 봤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관점을 잠깐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1차적 목적이 뭐였냐는 겁니다. 제주 도민을 위한 헬스케어 타운이었습니까? 아니면 헬스케어 타운을 통한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다양한 기관들을 집어넣고 기구들을 집어넣고 하는 걸로 목적을 했던 건지가 약간 흐트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의료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약 1000세대 돼 있는 빌라가 분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빌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지금 우리가 헬스케어 타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의료 병원의 유치원만이 헬스케어 타운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지의 타운이 만들어지고 그 타운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컨텐츠의 의료와 헬스케어와 힐링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복합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짧게 저도 시간이 많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예방관리형이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만 좀 짧게 드리면요. 우리가 자꾸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고령화, 항노화 산업, 고령화 산업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있는 관점은 트리트먼트입니다. 치료 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시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힐링이라는 시장이 생겼고 또 어느 시장부터는 프리벤션이라는 예방 시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트리트먼트와 힐링과 프리벤션을 헬스케어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잘못 판단을 하면요. 힐링과 헬스케어와 프리벤션이 트리트먼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의 개념이 철저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은 아니지만 저는 20년, 올해까지 20년 동안 헬스케어 산업에 첫 발 딛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산업을 해왔고 그중에서 12년 동안은 다 손가락을 빨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이 분야가 뜨기 시작한 건 불과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불과 저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누가 힐링과 헬스케어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있고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절실하게 알고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다양한 저도 스포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뉴트리션입니다. 뉴트리션 시장이 저렇게 그래프가 저렇게 곡선으로 세계적 시장에 올라가고 있죠. 한국의 뉴트리션도
저런 그래프로 동시에 거의 버금되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한국의 뉴트리션 시장은요. 한의사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분 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해서. 통합, 보편적이고 체계적이고 관리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데이터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게 만들고 의사만의 독특한 나만의 비법과 노하우를 하고 처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화됐고 그게 시장에서 성공했거든요.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시장에 성공하는 모델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성공시키는 모델을 보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웰니스 시장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의료 관광 시장도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웰니스라는 말에 대한 정의부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여건이 된다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웰니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병원에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도 우리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장수하는 시대의 목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패스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왔던 전년도 2015년도에 의료관광으로 국가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여했냐라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진료 수입 면에서는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를 잘 보시면 1인당 평균 진료비로는요. 아랍에미리트가 1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4위 안에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의료 치료 시장은 중증이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시장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시장으로 왔다라는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헬스케어 타운을 성공하기 바란다. 어떻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데 그러면 의료만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의료 중에 아주 브랜드가 좋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해 보시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가 와서 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의료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어느 시장이 더 마켓에서 크냐면요. 의료를 필요하지 않는 시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하러 가죠. 트리트먼트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도록 좋은 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다시 안 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좋은 걸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건강한 생활이고 프리벤션한 생활이고 헬스케어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시장인데 왜 운동과 영양을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가 강가하고 있느냐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시장의 매니지먼트 받는 게 월등한데도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노하우가 있다, 이게 담아져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저는 다양한 무슨 중증 치료의 병원을 유치하느니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주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절대 안 갈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죠. 그 다음에 내가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의 대한민국 1, 2, 3위가 누구지? 치료자에? 그 사람 찾아서 가죠. 결국은 시장의 생태가 이런데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착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령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부모가, 내 처자식이 어떤 특정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본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암을 최고로 치료 잘해줄 수 있는 그 병원과 의사를 찾아서 최고의 진료를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일반인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진짜 가령 대한민국에서 유방암의 1인자라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의 노동현 교수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 핑크리본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양반한테 진짜 내 와이프를 진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진료 시간을 뽑아서 진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진료를 받거나 여기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거나 여기에 주거하고 있는 그 한 1000세대의 중국인들, 외국인들, 내국인들이 여기서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가도 내가 어떤 특정 질환에 걸렸을 때는 나를 아주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리퍼시키고 링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버추얼 호스피탈의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는 성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은 나는 반드시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런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명의군단이라는 연결, 전문 대형 병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병원이라는 거 하나만 유치하고 가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대형 병원에 유명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검진은 스캔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의료 장비에 의해서 스캐닝하는 건데 그러면 스캐닝하는 장비가 최첨단 장비한테 가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지금 당장 올해 만들어진 2017년 5월에 출시된 소나 장비라면은 확실히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브랜드 찾아가는 게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그 지적을 이렇게 좀 받고 있어서 짧게만 한 번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핵심 목표를 선정을 할 때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하고 싶으면 제가 오늘 1시간 강의거리를 준비했다가 우리 저 전문가님들이 늘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줄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테이프가 이만큼 잘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지금 본 사업은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기회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접 그 의료 산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제주 헬스케어타는 미래 아마 적절하게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서대학교의 신은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신은규입니다. 네, 저도 타이머를 지금 켜놓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현재 헬스케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분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해외 시장 개척, 특히 MB 정권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외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외 진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인력 그러면 굉장히 존중받는 분들이고 굉장히 고급 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의료인이 그렇게 존중받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료기관의 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의료 면허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라든가 굉장히 다른 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현재 진출하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해 본 자료들입니다. 현재 진행됐던 조사들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비 이 중에 이제 그 국가의 어떤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높은 국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독립국가 이런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와 산업발전에 따라서 암질환 사망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암질환과 관련된 치료 비용이 급증할 경우 자국 내의 의료 기술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중국도 산하 제한을 하면서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들이 갖게 되는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서두르고 있고 호흡기 질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심혈관,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송인수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는 5.1달러를 굉장히 풍족하게 갖고 있을 때 이 국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운동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고혈당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과 더불어 다른 질환의 발생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앞으로 많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로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치 분야의 두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명과학일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 왕자들 중에서도 왕위 계승 서열이 굉장히 높은 왕자가 에너지 분야를 맡는다면 그 왕자를 서포트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똑똑한 왕자가 이 분야를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렇게 의료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사 인력 중에 단지 25%만 사우디아라비아 의사입니다. 즉 75%는 비사우디아라비아인을 고용해서 채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다른 국가의 의사들이 여기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가에서 다른 나라 의료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증해주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이런 기존의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사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좀 해외로 파견한다면 다른 우리나라의 의사를 파견한다면 우리나라에 비어있는 이 의료 공백을 다른 국가 또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순환 구조가 앞으로 점점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중동 이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예상된다. 그러면 이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이 이렇게 좀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라고 물론 예우는 해주고 존중하긴 하지만, 사실은 의사로서 힘들고 책임져야 되고 생명을 다루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것을 사실은 중동에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굉장히 좀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고급 의료 인력을 확보할까? 또 그 고급 의료 인력을 뺏기게 될 국가들조차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급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어떻게 메꿀까?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다른 국가에 오픈하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환자가 30만을 넘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해외에 나가서 진료하는 의사의 수가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비공식적인 집계를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0명이 넘는 의료 인력들이 해외로 나갈 때 그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료 면허 인증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면허 인증과 관련된 것은 국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밟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 이수했느냐, 졸업 인정 자격을 통과했느냐, 면허 취득 시험을 통과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의료사고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재하는 기관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협에서 자율적인 통제를 또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국가도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스킵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진료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가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사실은 해외 진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면허 인증 기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협회를 통해서 있고, 사실은 이 신생 의료기관, 그 의료 시스템을 좀 높이고자,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높이고자 하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 티어 1으로 이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진출 유형과 제가 임의대로 좀 분류한 것인데, 해외 진출 유형, 그 다음에 의료 현대화 추진 유형, 의료 시스템 호환 유형,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의료 수준 그러면 아시아에서 그래도 한국이 가장 높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의료 수요의 수급 불균형을 맞출 때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인에 대한 그 면허 인증 기준을 우리가 조금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교육과정과 이수교육을 절차를 밟아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의료인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료 인력들이 이 제주에 와서 교육을 일정 기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학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기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이냐를 10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체제 기간을 어떻게 더 길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놓고 본다면 좀 넘어가서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환자를 오래 머물게 하는 것보다 의료인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그 경로를 길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좀 유용한 것이 아니냐. 한때 WHO를 창립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지내는데 기여했던 그 레모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원조 활동을 하다가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의료기관을 짓느냐 했을 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곳에 환자가 온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를 쫓아가게 하지 말고 의사들이 이곳에 제주에 모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환자가 모이는 좀 역발상의 이런 그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료,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런데 진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있어야 하고요. 환자 치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의료 장비가 굉장히 고가화되고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럼 리스크가 없이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교육 부분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좀 차별적인 접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보건 의료 인력 양성 관점에서 발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긴 하지만 지금 발표해 주신 모두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2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은 좀 더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일단 한 2분 정도 해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할 게 없으신가요? 예,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이 유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재원 비슷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예, 이 마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헬스케어타운과 관련이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맡고 있는 이성민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너무 제가 소중하게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목적이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주거에서 시작해서 의료로 확장되고 무대 사업을 가는 쪽으로 처음에 알고 계셨다고 2014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제 그 모델이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한 번쯤 그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병원을 취재한 입장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사회적 이슈는 크지만 사실 의사 10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병원입니다. 사실 국가의 의료체계 비중이 아주 적고요. 그런데 사회적 인천과 집단은 많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좀 한편으로서 피력하면서 제주도에서 헬스케어타운 나갈 방향을 제주도민이 주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혜택받고 거기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육지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서비스의 그런 일자리를 찾자, 그 두 가지 길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말씀하셨죠. 평생 병원에 가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예방 쪽을 좀 특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병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걸렸을 때 아까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명 의사와 유명 종합병원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게 제주도에 필요해요. 하나 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뭔가 제주도에서 딴 데 계속 연기만 시킬 게 아니라 제주도가 자연적 일주권이 좋잖아요. 저는 암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양성자 치료기를 제주도 이쪽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 됐는데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을 해서 물론 그 병원과 정부 기관과 이렇게 협업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몇 년 전에 비해서 가격도 다운됐고 부피도 작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투입에다가 결국 수출하듯이 이쪽을 좀 특화해서 가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진짜 암 걸렸을 때 치료받고 또 사후 관리하고 케어받고 하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제주도민이 만족하면 육지사람도 못 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기호 교수님 짧게 답변 한번 좀 해주실까요? 우선 양성자 치료기에
이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왔는데, 그, 부산의 기장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원자력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성자 치료기 도입하려고, 지금 건물 다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문제는 이게 수익성이 잘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하기가 꺼려하고 해서, 근데 사실은 제주는 더 리스키하죠. 아무래도 이 기반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 양성자 치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고 하는 게 물론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반 인구가 오히려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도 뭐 건물까지 지어놓고 아직도 그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까 억울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은 이게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제 그 국제 합자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이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제 그 외국, 우리가 이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지 간에 우리가 병원 진출하든 또는 병원에 들어오든지 간에 굉장히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너무 성과가 없어도 문제고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도 우려하듯이 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얼마나 잘 버티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흔히 우려하듯이 사실 병원 산업이라고 하는 게 영리 병원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막 성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뭐 외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제주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갔지만 혹시 한 분 더 이번 기회에서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시면 예, 저 뒤에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이수지라고 합니다. 특히 신인규 교수님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면허 관련해서 이제 순환 구조라든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온다든지 우리나라 그 의사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면허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간호학과 입장에서 사실 이제 중국 유학생을 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또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 친구 이제 앞으로 국가고시도 볼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국 학생들이 이제 특히 저희 제주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료 안에서 의료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가 법적인 뭐 보호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책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보호장치라든지 확실한 게 좀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의사를 말하셨지만 사실 이제 값싸고 좀 더 이렇게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의사보다는 사실 간호사를 더 많이 하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간호사의 질을 높이고 이제 환자와 더 가깝게 하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이제 더 큰 시장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사로서 이제 교육기관도 있고 임상도 있는데 교육자로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이제 앞으로 인력을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장에 있어서 대비했었을 때 저희 교육자로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그런 제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신은기 교수님, 예, 답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간호학과들은 이제 사실 이제 간호학과 인증평가 때문에 전문대까지 사실 모든 표준이 거의 다 동일화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간호 인증, 간호사 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내의 기준은 굉장히 동일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간호사 인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닮고자 하는 미국이라든가 이외 몇몇 국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간호사, 우리나라가 이제 또 간호사도 있었지만 간호조무사도 있었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에 대한 그렇게 큰 기준이 없는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선 그 의사, 간호사 말고 의료기사까지 보자. 의료기사까지 보면 한 60만의 인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보자. 그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는 의료기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간호학과 나름대로 그 국제화가 필요한 그런 교육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학 용어 다 영어로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의학 용어를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의학 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간에 이제 의료진이 국제화돼서 우리나라 의료진이 해외로 간다면 이제 이건 필수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제 환자가 해외에서 온다, 또 해외 환자를 본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건 간호학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자꾸 의사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발표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첨단 과학기술 단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가지면,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가 국제화되고, 이것이 임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연구 과제와 이 연구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은 헬스케어 타운 내 논의만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헬스케어 타운보다 더 문제는 전 그 옆에 있는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첨단 과학기술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어느 분야로 개발해 낼 것이냐. 많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 이제 앞으로 R&D 펀드가 커지는 분야는 바이오하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도 이 의료 쪽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의료 분야의 그 기준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간호학과에서의 환자 학생 교육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간호학과 인증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시는 것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가서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부분 이 정도로 하고요. 처음 시작을 우리 사회자가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헬스케어 타운 현재와 미래 세션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제주다초대 우리 보건여성국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셨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짧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헬스케어 타운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